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1월 26일 오늘 오후 6시. 오늘 지난주 이번주 계속 강조해드린 것처럼 지금은 미국 FOMC 회의 2022년 처음 있는 FOMC 2022년 회의 이 결과, 특히 이 제롬 파월의 입에 달려있다. 방향이 달려있다. 물론 리플에게는 SEC가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지난주 이번주에는 리플, FOMC 시장 달래기 나설시 비트코인, 리플 급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고요. 자,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자 36,800명, 36,900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아침 그리고 내일 이번 주 내내 FOMC 회의에 대한 결과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여러분 투자에 큰 보탬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멤버십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4시간 전에, 그러니까 어제 제가 잠자리에 들기 전이니까 어제 0시 30분쯤에 제가 우리 회원분들을 위해서 FOMC 방향을 감히 예측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여러분께 특히 리플 투자자분들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플 지금도 살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 여기에 답 다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그 FOMC 처음 그 이야기 나왔을 때 긴급 전략도 제안해 드렸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영상 잘 보세요. 어제 제가 먼저 이렇게 해드렸고 여기에 대한 댓글은 보시는 것처럼 뭐 다양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투자의 길잡이가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이제 부자들의 대화 36개 댓글. 억대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또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유유상종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이 마음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도 군인이신데 감사합니다. 자,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생각했을 때도 여러분이 한번 그 FOMC 뭐 관련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야, 이 정도로 정말 누르는구나. 이 정도로 겁을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번 이 기사 한번 보세요. 뉴욕 증시가 연방 준비 제도의 1월 정례 회의를 앞두고 연일 요동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간이겠죠. 미국 시간으로 25일에서 26일 이틀 일정인 FOMC를 하루 앞둔 24일에는 주요 지수가 폭락했다가 전일 종가 위로 복귀했습니다. 불확실성을 암호화폐와 주식은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폭락했다가 다시 종가 위로 복귀했습니다. 왜 복귀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스닥 지수의 경우 장중 5%까지 밀리기도 했는데 이 정도의 널뛰기 장세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었다. 제가 방송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13년 만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2022년 1년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가 언급해 드린 적 있죠? 그 이야기고요. 뉴욕 증시는 하루 뒤인 25일에도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끝에 이번에는 전일 종가 아래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0.19% 하락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22%와 2.28%가 밀렸습니다. 기술주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은요. 지난 한 주만 7.8%를 반납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번 주도 거의 2.2이니까 거의 한 5%, 5, 6% 정도 떨어진 겁니다. 거의 20%, 거의 근접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도 주요 재료로 꼽히고 있지만 패닉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할 정도로 시장이 요동친 배경에는 연준의 긴축에 대한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식에서부터 암호화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산의 가치를 부풀리는 데 기여한 연준발 유동성이 회수되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을 짓눌렀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리플을 사랑하고 SEC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밑줄 긋고 있는 이것이 지금 최근에 가장 이슈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SEC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무리 SEC가 설령 이긴다고 하더라도 연준발 유동성이 회수돼 버리면 쉽게 말씀드려서 돈이 없으면 돈은 들어오지 않는다. 또 돈이 뭐 유동성하고 뭐 그 암호화폐
지수가 오르는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자산 뭐 한 1억, 뭐 5억, 뭐 한 10억, 뭐 이 정도 이 개인 자산 이런 소액 자산이니까 그 이제 메이저 자금에 비해서 소액 자산이니까 무슨 금리가 올라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나요? 그건 본인의 자산이 작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 본인 위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계 경제에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연준이 텐트럼, 발작 조짐을 보이는 시장 달래기에 나설 것이냐, 아니면 최근의 매파적 스탠스를 견제할 것이냐, 이거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차피. 금융시장은 지난 2013년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자산 매입 특소를 시사한 뒤에 신흥국 통화 가치와 주가 채권 가격이 대폭락하는 등 요동친 바 있습니다. 대폭락한 적이 있었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주가 중요하다고요. FOMC가 중요하다고요. 연준의 시장 달리기는 다양한 형식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달리면 될까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과 물가 등 경제 데이터 발표 결과를 확인해 가면서 긴축 속도를 데이터 발표를 확인해 가면서 긴축 속도를 결정하겠다. 원론적 발언, 땡큐. 이죠. 아니면 긴축 노선을 걷는 데 있어서 시장이 예상치 못하는 급진적 행보는 없을 것이다. Thank you so much.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엔 손을 대겠지만 양적 긴축에 있어서는 신중한 스탠스를 취할 것. Quantitative tightening, QT는 신중한 스탠스를 취할 것. 이거 세 개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신호들이죠. 연준이 1월 FOMC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일부 해소한다면 금융시장은 일단 진정되는 모습을 보일 공산이 큽니다. 일각에선 그러나 연준이 시장 참가들의 위기의식을 완전히 진화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진단도 나옵니다. 연준의 말이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연준은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연준은 작년 대부분 기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면서 인내심을 주문했지만 종국에는 매파적인 기조로 급선회한 적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년 전 오는 2024년에나 연준의 출구 전략이 가능할 것이라던 시장 컨센서스는 지금은 연내 금리 인상에 양적 긴축까지 더해질 것이라는 전망. 이게 이제 최악이죠. 시장에선 연준의 긴축 행보와 관련해 3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설정하는 한편 1월 또는 2월 중 자산 매입 특소 종료, 3월 50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상, 올해 4회 금리 인상, 속도감 있는 대자대 축소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허기시한 매파적인 발언들입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 한 대 더 얻어맞아 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중앙은행은 투자자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멋있는 말이네요. 멋있는 말이니까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은 투자자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통화 정책의 사회적 비용과 효용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다만 시장이 패닉으로 요동칠 경우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번 긴축 국면에서 연준이 어떻게 시장을 어르고 달랠지 주목할 때입니다. 초록색과 노란색이 오늘 내용의 전반적인 핵심이겠습니다. 분명히 중앙은행은 투자자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요즘 어떤 짤을 보니까 나스닥 더 떨어지려면 더 떨어져봐. 더 떨어지면 한강 가면 되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섬찟한 그런 짤을 제가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중요한 건 중앙은행은 투자자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만 시장이 패닉으로 요동칠 경우 비용도 만만치 않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크잖아요. volatility.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태다. 이것은 암호화폐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었는데 그러니까 주식도 변동성이 있죠. 하지만 암호화폐만큼은 아닌 건 사실이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양한 장치들이 있고 VI 같은 아니면 상한가 하한가 사이드카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물론 미국은 없는 것도 있지만요. 어쨌든 간에 유동성은 이
주식은 없진 않지만 암호화폐만큼은 아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최근에 굉장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 메이저 자금들도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메이저 자금들도 주요 세력들도 지금 몸을 사리고 있는 겁니다. 주요 메이저 세력들도 몸을 사리고 있는 판에 이 개인 투자자가 어떤 과감한 베팅을 하는 건 너무나 위험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또는 저희 회원분들은 buy the dip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이 방법밖에 없어요. 대신에 길게 본다는 전제 조건으로 짧게 어떤 것을 이렇게 빨리 어떤 결론을 본다, 결말을 낸다 이런 느낌보다는 buy the dip 위주로, 여기서 dip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짝 파인 부분이 있잖아요. dip 위주로 가면서 이 평단을, 여러분 평단의 의미 아시죠? 평단이 뭔가요? 평균 단가, 몰빵 단가가 아니고 평균 단가. 이런 일봉이 뭐냐고 물어본 분들도 있길래, 그래서 기초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저점을 새롭게 저렇게 만들어가는 전략.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더 디테일한 전략들은 제가 이런 멤버십 게시판 또는 여기 영상들에다가 다 적어놨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또 저의 의견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고 또 참고하면서 또 여러분만의 전략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눌러주시면 저희 콘텐츠 퀄리티 향상에 큰 도움 된다는 것까지 또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감히 우리 회원분들을 위해서 방향 예측을 해봤습니다. 또 예측에 공감이 되신다면 여러분도 오른쪽 이런 분들처럼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새벽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정말 긴장되고 진짜 내일 아침에는 결정이 됩니다. 내일 아침에 결정이 되고, 그리고 내일 아침,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 아침 9시부터는 그 결과, FOMC에 대한 결과가 우리 증시에 곧바로 반영을 시킬 겁니다. 빨간빛이 감돌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라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건 상상입니다. 제가 그토록 희망 회로를 돌리는 이유는 모든 것은 다 상상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 그것들이 진짜 현실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꿈도 크게, dream big 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좋은 상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새벽에 제발 아까 우리가 기사에서 볼 수 있었던 여러 좋은 옵션들에 대한 발언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 가지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양석훈님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그죠? 그리고 내일, 물론 이분은 좀 더 하락하길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 그냥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내려도 전략이 있고요. 올라도 다 전략이 있기 때문에 145개의 좋아요를 받은 영상 어떤 건지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